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0월 7일 기술적 분석의 종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단하죠.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봉상의 120평을 한 번쯤 찍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때마침 지정학적 리스크, 즉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전쟁이 점점 확전이 되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흐름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를 굉장히 잘 버텨내고 있는 모습. 건 기존에 그때 한번 그 침체 공포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악순환이죠. 치고 해가지고 급락했었던 그런 식의 어떤 하락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제 밀렸다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흐름은 거의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들 보게 되면 굉장히 종목들이 리스크를 버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금요일에 흐름을 봐서도, 그러니까 물론 장중에 이제 밀렸던 것들이 어떤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유가의 움직임이랑 이제 비교해서 보면 딱히 그래 보이진 않고, 초반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와서 상승을 했다가 장 초반에 다시 밀렸어요. 그렇죠? 밀리고 나서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결국은 고용 지표라는 게 지난번에 대규모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그렇게 믿을 만한 지표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좀 팽배한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다시 저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라는 것은 여전히 종목들이 강하다. 뭐 매일같이 이제 대응하는 차기 3.0 분들을 과 함께 가는 리딩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중장기 예측이 아니라 당일의 힘의 균형을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떤 일봉상의 움직임이나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의 움직임도 좀 예측하기 어려운, 즉 이번에 하락해야 될 타이밍에서 하락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세면 신고가도 다시 돌파할 수 있으려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야기 드렸죠. 하방을 위주로 보는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이 이 정도 의심할 정도면 미국 시장은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 더군다나 지금 TMF 내려오고 국제금리 움직임을 보게 되면 사실 조정을,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를 거의 이제 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즉 침체가 와도 굉장히 슬슬 올 것이다, 뭐 이런 흐름들이 뭐 좀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을 단순하게 조정이나 고점을 보는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할 만한 종목들은 많지 않다.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틈새 종목으로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이제 조정받을 때마다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엔비디아도 120평을 다시 치지 않으면 그 위에서 추격하는 거는 즉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는 무조건 신고가를 넘어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사실 그건 좀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국 시장도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이제 위아래 잡고 ETF 접근 정도가 낫지 종목은 좀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거나 좀 길게 이야기 드린 게 미국 시장의 상황이 단기의 예측 범위를 좀 벗어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저렇게 강하게 움직여도 계속 잘해야 윗꼬리, 그 다음에 갭상승하면 음봉 때려 맞고 뭐 하방관통 수시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수급 구조가 외국인들이 현물을 본격적으로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개인들의 어떤 삼성전자를 계속 현물을 수도 없이 물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지수 흐름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리고 환율 또한 단기에 급락했다가 또다시 제자리로 오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특히나 한 재작년부터죠. 1300원, 1320원 이
마디를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또 그 자리를 딛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380원 이상은 슈팅이다. 예, 사업하시는 분이 뭐 이제 그런 환율 쪽에 물어봐 가지고 제가 정확한 타점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1380원 이상에서는 슈팅이다. 다시 1300원, 1320원 마디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고 했는데 그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인데 다른 거 없이 돌아서는 모습이죠. 눌림의 120평도 치지 않을 정도로 나름 매수세가 계속 받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봉 흐름에서도 아일랜드 갭 아닌 아일랜드 갭 같은 형태를 만들면서 이 구간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냥 하방을 보면서 여기가 갈 것이다 라고 해서 계속 매도를 들고 버티고 뭐 이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자리를 과감하게 돌파해서 올라갈 것인가도 굉장히 좀 의문스럽다. 단계에는 어떻게 보면 좀 혼란한 흐름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오게 되면 말 그대로 수시로 하방 관통들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윗골을 남기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죠. 특히나 이런 흐름에서 개인들이 삼성전자로 몰리는 것은 우리 시장의 박스를 좀 더 공고히 할 뿐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뭐 수렴하는 형태, 뭐 이런 형태를 좀 만들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단순하게 이 아래에서 매수하고 이 위에서 매도하는 그런 형태로 가시는 것이 가장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려서 그렇지 냉정하게는 그냥 종목 보면서 가는 장세입니다. 종목 중심으로 전략을 짜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좀 더 낫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 냉정하게는 우리 시장은 지수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노리는 종목 자리 오면 하고 아니면 말고, 효율 나오면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게 덜 복잡하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건 한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건 그냥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 장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수들이 예측,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예측 범위 안에서는 있지만 그 방향성이 계속 중구난방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기준으로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